인간은 언제나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극단적인 것들에 끌려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과 조그마한 오두막, 하늘을 찌를 듯한 산과 깊은 계곡, 거대한 행성과 그 주위를 도는 작은 위성까지 우리는 모든 규모에서 끝을 찾아 헤매왔죠. 그런 것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이 낳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거인 걸리버와 소인국 사람들의 이야기는 인류에게 있어 영원한 테마인 셈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온도라는 추상적인 개념조차 이런 비교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도에는 정말 한계점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절대 0도보다도 낮은 초저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온도의 최고치와 더불어 절대 0도가 사실 진짜 바닥은 아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온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온도란?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는 뭘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떠올리시겠어요? 혹시 활활 타오르는 화산의 분화구가 생각나셨나요? 아쉽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태양 중심의 온도일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미지근한 편에 속합니다. 스위스에 있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 대형 하드론 충돌기에서는 무려 100억 도에 달하는 초고온이 만들어집니다. 양성자끼리 충돌할 때 그 어마어마한 온도가 발생하는 거죠. 이 온도는 가장 뜨거운 별의 내부보다도 훨씬 더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한계는 아닙니다. 계산에 따르면 빅뱅이 일어난 직후의 우주는 무려 섭씨 1조도, 즉 10의 12제곱도에 달했다고 해요. 자, 그보다 더 높은 온도는 없을까요? 온도의 궁극적인 상한선은 과연 어디일까요? 애초에 온도의 천장이라는 게 존재하긴 할까요? 우리 일상 감각으로는 연료만 계속 넣으면 얼마든지 더 뜨거워질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현실의 물리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온도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아무리 가열해도 온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한계점은 바로 플랑크 온도라고 불리며 약 1.416 곱하기 10의 32제곱 켈빈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초고온입니다. 말로 풀자면 무려 1.4169도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정도의 극단적인 고온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현상들이 연달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은 여기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계산에 따르면 플랑크 온도에 도달하면 에너지가 극대화되어 아주 작은 블랙홀까지도 생성될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공간 자체가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물리학에서는 이런 엄청난 현상조차도 그냥 상전이, 즉 상태 변화로 간단히 다뤄버립니다. 상전이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홀의 생성이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그 덕분에 더 이상 시스템 전체가 뜨거워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물이 끓는 과정을 떠올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물을 계속 가열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결국 끓는 점에 도달하죠. 이때부터 아무리 열을 더 가해도 물의 온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동안에는 들어간 열이 온도를 올리는 데 쓰이지 않고 변화 자체에 사용되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시스템이 플랑크 온도에 이르면 그 이상으로 온도를 올릴 수 없게 되고 추가된 에너지는 블랙홀을 만들거나 시공간을 과열된 불안정 상태로 몰아가는 데 쓰이게 됩니다. 가장 낮은 온도란? 이제 온도의 상한선은 확인했죠. 그렇다면 이번엔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사실 이쪽이 훨씬 더 환상적입니다. 먼저 살짝 스포일러를 하자면 절대 0도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낮은 온도도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게 아닙니다. 최저 온도가요. 자, 여기서 극적인 반전,
사실은 최고 온도보다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려니 혹시 머릿속이 살짝 혼란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아직 괜찮으신가요? 그럼 계속해보죠. 애초에 절대 영도, 0켈빈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섭씨로는 마이너스 273.15도입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면 온도는 에너지의 척도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자들이 움직이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말하죠. 즉, 통계적인 평균 값입니다. 어떤 시스템 안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뜨거운 분자도 있고 느릿하게 움직이는 차가운 분자도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중간 정도 속도를 갖고 있죠. 이 속도들의 평균 값이 바로 그 개의 온도가 되는 겁니다. 마치 병원의 평균 체온이라는 농담처럼요. 중환자실에는 체온이 40도에 달하는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영안실은 0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병원 전체 평균 체온은 36.6도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개의 온도가 낮을수록 분자들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섭씨 마이너스 273.15도 절대 영도에서는 분자들이 완전히 멈춘다고 교과서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특히 유명한 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원리죠. 여기부터는 모든 것이 확률과 우연에 맡겨지는 세계입니다. 만약 분자가 완전히 멈춘다면 위치는 정확히 정해지고 운동량은 0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돼요. 실제로는 절대 영도 상태에서도 분자는 0점 에너지를 갖고 있고 진공조차 조용히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영도라는 얼음벽엔 아주 작은 틈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양자의 법칙으로 그 벽을 부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게 가능하답니다. 이제 양자의 시선으로 온도를 바라보겠습니다. 분자를 포함한 모든 개는 각각의 에너지 상태가 마치 계단처럼 단계적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분자들이 높은 계단 위에 올라가 있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들은 점점 더 낮은 에너지 상태, 즉 아래 계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온도가 내려가면 분자들은 더 낮은 위치로 옮겨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절대 영도에 도달하면 모든 분자들이 에너지 계단의 맨 아래 칸에 정착합니다. 그 아래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습니다. 개의 엔트로피도 더 이상 줄어들 수 없죠.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고전 물리학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양자의 법칙을 따라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항상 상식을 깨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체스에서 질 것 같을 땐 어떻게 하죠? 그렇죠. 아예 체스판을 180도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계단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가장 아래 단계를 가장 위에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 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없는 최고 에너지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계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리학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반전 분포계 또는 준위 반전계라고 부릅니다. 연력학적으로 보면 이런 시스템은 음의 온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나요? 그럼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반전 분포계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분자는 더 아래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자가 아래로 이동한다는 건 곧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절대 영도에 도달한 줄 알았는데 그 아래로 더 식어버린 셈입니다. 즉, 이 온도는 절대 영도보다 더 낮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절대 영도 이하, 양자의 기적.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셈이죠. 에너지의 가장 높은 계단에 분자들이 올라있는 이 반전 분포계에는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에너지를 다른 모든 계에 마구 내어줍니다. 강조하지만 어떤 온도든 말입니다. 무려 1조도라도요. 다시 말해 이쪽이 더 뜨겁다는 얘기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절대 영도 0켈빈의 분자가 1조도나 되는 분자에게 에너지를 넘겨주고 스스로는 절대 영도 아래로 더 식어버린다니 말이 되나요? 양자역학은 그런 마술 같은 일을 진짜로 해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반전계에는 아직도 놀라운 성질들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더 올라갈 계단 자체가 이제는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에너지가 증가해도 엔트로피는 감소합니다. 그럼 열역학 제2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2법칙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원칙은 흔들림이 없어요. 자, 그럼 엔트로피란 정확히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무질서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은 더 빠르고 더 무질서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반전기에서는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온도가 내려가면 속도도 느려지고 무질서함도 줄어들어 결국 엔트로피도 낮아진다는 것, 논리적으로 완벽히 맞아떨어집니다. 계단을 뒤집는 방법. 자, 이 괴상한 시스템에 대해 들은 순간부터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론이나 시뮬레이션에서라면 에너지 계단을 거꾸로 뒤집는 건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의외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너무 쉽게 볼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달에 가는 것보단 훨씬 쉽습니다. 우선 가장 아래에 있는 기본 상태와 위쪽의 고에너지 상태, 최소한 2개의 에너지 준위를 가진 분자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방전이나 자기장 혹은 빛의 펄스 같은 방법으로 에너지를 분자에 주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자를 아래 계단에서 위 계단으로 점프시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반전 분포계, 즉 음의 온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긴데? 쉽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레이저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레이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매질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분자 속 전자를 고에너지 상태, 즉 역이 상태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에너지가 가해지면 전자는 고에너지 상태에서 튕겨나듯이 광자를 방출하면서 안정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물론 이 과정에서 레이저 자체나 매질 전체가 실제로 음의 온도까지 냉각되는 건 아닙니다. 음의 온도가 성립하는 건 어디까지나 2개의 에너지 준위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양자 현상인 셈이죠. 울리히 슈나이더의 실험. 2013년 독일 뮌헨대학교의 연구자 울리히 슈나이더는 실험을 통해 음의 온도계를 실제로 구현해냈습니다. 이 실험에 관한 논문은 2013년 1월 4일자 사이언스지에 운동 자유도에서의 음의 절대 온도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그는 칼륨 3구 원자를 거의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까지 냉각시킨 뒤 레이저 광선으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격자 구조, 즉 광학 격자 안에 가지런히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장을 이용해 이 원자들을 고에너지 상태로 옮겨주었습니다. 만약 이 개가 양의 온도 상태였다면 원자들끼리 서로 밀어내며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장을 정밀하게 조절해 만든 음의 절대 온도 상태에서는 오히려 원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며 개 전체가 더욱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실제 실험에서 직접 관측된 것이었습니다. 반중력 엔진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024년 6월 5일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진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열린 물리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칼륨 3구 원자 구름을 음의 절대 온도까지 냉각시켰을 때 기존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양자 상태에 도달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온도 영역에서는 원자들이 카곰의 격자라고 불리는 독특하고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음의 절대 온도에 이른 양자가스는 이론상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힘, 즉 중력에 거슬러 우주의 가속 팽창을 유도한다고 알려진 다크 에너지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물질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인류는 반중력 엔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SNS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